수많은 바다 생명들의 보금자리 잘피밭. 바다 생명들은 풍요로운 먹이터이자 더없이 좋은 산란장인 잘피밭의 너른 품에 기대어 삶을 이어간다. 인간도 잘피밭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묻생명 중 하나다. 잘피는 그물만 넣으면 넉넉하게 건져 올릴 수 있는 바다를 인간에게 선물했다. 잘피가 없으면은 아마 그 생계에 큰 영향을 받죠. 이 잘피 때문에 가을에는 뭐 전어 같은 것이 여기서 많이 잡혀요. 그래서 주 소득원이 요 잘피하고 연관했다고 보면 맞죠. 열대우림보다 생산성이 뛰어난 잘피밭. 우리는 지금 잘피와 아름다운 동거를 꿈꾼다. 우리나라 최대의 잘피 서식지 장흥 등량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잘피장으로 통하는 박정호 씨.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다. 지금 요 일대가 싹 지금 이 잘피밭 군락지죠. 그러니까 잘피 전도사 박 이장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잘피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그래, 옛날에는 우리가 먹었던 것이 이걸 먹었던 거야. 이거 잔뿌리요? 아니 큰 것은 갈색? 자 이거 맛볼 사람 자야! 그거 씹어봐. 만져보고 싶어. 자 맞죠? 학생들의 호응이 꽤 괜찮다. 이놈 띠내고 네. 이거 다 먹어요? 다 먹으면 잘해. 잘피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박 이장도 신이 난다. 맛있다. 여기서 고기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산소가 풍부하니까. 바다에 산소가 이렇게 부족할수록 바다에 있는 이 잘피나 이런 것이 서식을 잘해야 돼. 그래야 고기들이 살아나. 바다에도 풀이 산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직선을 해야지, 직선을. 아니, 팔이 뜯어졌어. 잘피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배운 아이들은 잘피 씨앗처럼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 미랄이 될 것이다. 끈적끈적해. 맛있어. 진짜 달아. 못 말리는 잘피 이장. 이번엔 학생들을 제작진의 촬영 바지선에까지 안내했다. 잘피밭 속까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다. 드디어 시작된 물속의 잘피밭 관찰. 아이들의 호기심에 잘피 전도사 박 이장의 어깨가 으쓱하다. 바지선을 이용한 촬영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박 이장. 잘피밭 일이라면 늘 솔선수범하는 그다. 너무 저섭다. 밑에 있다, 밑에. 이거야? 이거? 밑에. 우와.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드디어 물고기 출현. 학생들을 처음 반긴 것은 청록 망상어 떼다. 망상어는 잘피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터줏대감. 먹이를 잡아먹느라 여념이 없다. 뻘물을 일으킨 주인공은 낙지. 위장의 마술사답게 재빨리 몸을 숨긴다. 춤추듯 화려하게 척수를 움직이는 실꽃 말미잘도 모습을 드러냈다.
말미잘의 촉수는 강력한 사냥 도구다. 촉수 끝에 작은 물고기가 걸려들었다. 덩치가 큰 점농어도 말미잘의 촉수에 혼쭐이 나기 일쑤다. 말미잘과 비슷하게 생긴 이 녀석은 히드라. 히드라도 촉수를 이용해 사냥을 한다. 촉수 끝에 끈끈한 점액이 있어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수많은 잘피밭이 사라졌지만 등량만에는 아직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잘피밭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곳엔 특별한 물고기 잡이가 있다. 일명 주복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심이 깊은 물길을 피해 잘피밭 가장자리에 고정된 그물을 쳐놓는다. 그러면 물이 들 때 함께 따라온 물고기들이 나가지 못하고 걸리는 것이다. 어민들은 이틀에 한 번 주복에 와서 그물을 턴다. 응? 와, 강어? 오케이. 잘피밭은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민꽃게, 붕장어, 넙치, 다양한 녀석들이 올라온다. 아침에 한번 받아놔요. 예. 아침에 특별한 미끼가 없이도 풍성한 수확을 올려주니 어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어장이 없다. 모두 잘피밭 덕택이다. 마을 앞에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잘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어민들이 고기 잡는데 아주 아마 이로움이 많았어요. 멀리 가지도 않아도 되고 우리 마을 근방에서 잘피밭 주위에서만 고기를 잡아도 모든 생계가 다 이끌어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잘피가 없다 하면은 아마 상당히 힘들겠죠. 더 멀리 나가야 되고 또 잘피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물 가까이 있는 잘피밭에서는 이른이 넘은 늙은 어부도 현역일 수도 있다. 바로 진질밭이에요. 요 진질밭 아주 고기가 겁나게 자리가 좋은데요. 불악이 요가 지금 전부 자지포라는지요. 자지포가 요 진질밭이 좋아가지고 이제 사람 같은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런 곳이요. 고기리고 와서. 진절머리 나게 많다고 해서 어미들 사이에서 진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잘피. 이 잘피밭에는 그야말로 진절나게 물고기가 많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텃밭에서 야채를 걷어들이듯 부지런히 그물을 당기기만 하면 된다. 짱대가 안 나오네. 이렇게 요새 짱대 걸리고 짱대 맞았죠. 짱대죠. 요새 아주 짱대죠. 저거 안 나와요. 무엇이? 도다리 안 나와요. 도다리 안 나와요. 생각지도 못한 씨알이 굵은 도다리다. 도다리 이런 안 기쁨을 나와요. 70평생 잘피밭에서 얻어왔다. 도다리가 안 나와. 그만큼 잘피밭의 추억도 많다. 짐질 올라오면 막 그놈을 까서 먹어요. 배고픈 게 어차피 배고픈 게 그놈을 까서 먹어. 좋으니까. 어민들이 호랑이라고 부르는 소라도 척척 올라온다. 호랑밭이라 호랑밖에 안 올라요. 호라. 소라. 소랑 요거 요새 엄청 비싸요. 요거 잘피밭에서 잡은 것들은 맛이 좋다고 가격을 더 쳐준다. 10만 원도 나가고 장에 가면
어디서 샀냐고 그래라. 삭금 쌌어요. 그러면 더 잘 싸요. 그러고 아는 사람은 딱 알고 사고. 생태의 보고 잘피밭은 특히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때로 몰려온 청렁망상어들을 모두 품어줄 만큼 잘피밭은 넉넉하다. 배도라치도 잘피밭의 한 식구다. 기어다니는 문절망둑은 잘피밭 바닥을 아예 전세냈다. 조피볼락도 그들만의 만찬을 즐긴다. 사나운 민꽃게까지. 잘피밭은 수많은 생명들을 키우며 바다를 풍요롭게 한다. 잘피밭에서 쪽대잡이를 하는 한 어부를 만났다. 그가 가진 것은 대나무 작대기 2개와 그물이 전부. 대신 잘피만 잘 찾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예부터 쪽대잡이는 잘피밭에 있는 갯가에서 즐겨해오던 방식이다. 날로 밀고 갔다가 또 올라오면은 바로 이러고 한 구석씩 잡고 낚시도 많이 잡고. 잘피밭이 있어서 사람들은 늘 풍족하다. 물이 빠진 잘피밭은 안악들의 차지다. 잘피밭에 놓아둔 통발을 거들어 나온 동네 안악들. 배를 타지 않고 혼자 힘으로도 낙지며 게며 넉넉하게 걷어들일 수 있다. 뭔 길이야 이게? 요건 헐떡해갖고 하도 싸나오니까 걔가 그냥 담그고 요거 이렇게 딱 잘라갖고 이렇게 갈라갖고 막 계란기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그래. 잘피밭은 어민들에게 늘 삶의 현장이다. 볼이 익어가는 5월이면 바다도 하루가 다르게 살찐다. 그 사이 잘피밭도 더 짙어졌다. 그런데 잘피밭이 소란스럽다. 마치 투신하듯 머리를 처박는 붉은 갯지렁이들. 산란을 앞두고 붉은 갯지렁이들이 온 잘피밭을 헤집고 다닌다. 암컷이 산란을 하면 수컷이 잽싸게 와서 수장시킨다. 하지만 번식기는 천적들에게 노출되기 가장 쉬운 때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타난 졸복. 점점 거리를 좁히더니 결국 갯지렁이 사냥에 성공했다.
큰 물고기들의 주요 먹이인 남바다 곤쟁이가 잘피밭에 복섬을 끌고 왔다. 남바다 곤쟁이는 복섬도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정확한 생태의 시기에 맞춰 잘피밭은 순식간에 대변신했다. 마치 잘피밭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북적인다. 이 작은 생명들은 또 다른 생명들을 불러들인다. 주로 바위 지역에 사는 쥐노래미나 쏨뱅이도 먹잇감을 쫓아 잘피밭에 원정 사냥을 나왔다. 쥐노래미, 쏨뱅이, 조피볼락 이러한 종들은 주 서식지가 안반이나 바위 지역에 사는 종들이거든요. 이런 종들이 옆에 있는 그 잘피밭을 찾아가지고 그 잘피밭의 특성을 보면은 광합성이 일어나고 또 따라서 식물 플랑크톤이나 동물 플랑크톤 또 이런 플랑크톤을 먹는 주둥치나 기타 어종의 새끼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이런 풍부한 먹이를 찾아서 주변의 안반 지역에 서식하는 종들이 이 잘피밭으로 모여드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피밭 부근 갯가에 복섬떼가 나타났다. 복섬들의 배가 잔뜩 부른 것으로 보아 산란이 임박한 듯하다. 갑자기 물속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암컷의 부른 배를 자극하는 수컷. 생애 가장 위대한 순간, 산란이 시작됐다. 자신들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수컷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수정된 알들은 썰물과 함께 바다로 밀려가 그곳에서 부화를 한다. 들고 나는 바닷물처럼 계절 따라 잘피밭 생물도 변한다. 그러나 참갑 오징어는 여전히 잘피밭에 있다. 호기심이 많은 이 녀석은 카메라를 피하지도 않는다. 잘피밭이 제 집처럼 익숙해 보이는 참갑오징어. 과연 등량만에 사는 참갑오징어는 잘피밭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 제작진은 부경대 신현옥 교수팀과 함께 잘피밭 생물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발신기를 부착해 실험할 대상으로는 먼저 잘피밭에서 자주 관찰됐던 참갑오징어를 선택했다. 초경량 초음파 송신기를 참갑오징어 몸에 부착했다. 또 다른 실험 대상은 비교적 크기가 큰 감성돔을 선택했다. 네. 감성돔은 작은 물고기들보다 음향송신기를 몸속에 이식하기 쉽고
보다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방류할 곳은 등량만 삭금마을 앞바다. 이 유향 유석기는 조류의 흐름과 속도 등의 데이터를 기록해 줄 것이다. 지향성 수중 청음기를 통해 몸 안에 부착된 송신기의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이 소리를 이제 따라서 갈 겁니다. 실험 시작. 침 넣는 맞아? 자, 내가 어디로 가냐? 이대로 들어가 없었어? 아니, 여기다 여기. 보이네 보여. 이제 저기 가야죠. 과연 이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전해올 것인가? 바로 깔아줘. 5시 방향입니다. 드디어 추적이 시작됐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신호들이 점점 멀어지고 연구팀은 그 신호를 놓칠세라 바짝 긴장한다. 추적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잘피반 물고기들은 야간에 활동이 더욱 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참돔을 방류했거든요. 여기서 이건 갑오징어 오늘 오전에 방류했던 곳이고 1.5kg 정도 이런 거 같네요. 오전 11시경에 방류한 참갑오징어는 밤이 되면서 잘피밭을 돌아다니며 먹이 활동을 했다. 반면 감성돔은 계속 이동해 양식장 앞에서 먹이 활동을 한 다음 서대구도 바위 지역에 머물렀다. 갑오징어는 잘피밭의 대표어종 중에 하나인데 그 대표어종답게 잘피밭을 떠나지 않고 잘피밭에서 서식하며 먹이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망상어나 실, 비늘치와 같은 또 다른 잘피밭의 대표 어종에 대해서도 잘피밭이 이들 어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진은 자산 오보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잘피 연구 기록을 찾아냈다. 모진질이라는 우리말 이름이 함께 적힌 단록대는 현재의 애기 거머리 말이다. 고진질인 석조대는 새우말에 대한 기록이다. 어민들이 잘피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진질도 자산어보에 기록돼 있다. 바로 가장 흔한 잘피인 거머리 말이다.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는 생태적인 특징까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최초의 잘피 연구가 한 2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어부에 기록된 잘피 생태에 대한 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잘피 생태 연구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은 잘피 생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산어보에 기록된 잘피들을 확인하기 위해 흑산도로 향했다. 여기 전부 이 까뭇까뭇한 데가 전부 잘피가 다 기니까
자산오보에 기록된 세 종류의 잘피가 모두 확인됐다. 자산오보의 전통을 이어 국내의 잘피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수돗물이고. 우리나라 연구진의 잘피 연구는 남태평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남해안에 아열대 잘피인 해오말이 확산되면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태평양연구센터에서는 열대 잘피밭의 동식물들을 채집 조사 중이다. 조사용 네트를 통해 상당량의 열대 잘피밭 생물들이 채집됐다. 국내에서 열대 생물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경험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우리나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외래종들의 유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물들이나 어떤 생물들이 유입됐을 때 축에서 한 연구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쉽게 반영됨으로써 국내 앞으로 연구에서도 큰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연구센터가 설립된 지 13년째. 열대 잘피밭의 생태 연구도 한창이다. 잘피밭에 감춰진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관찰하고 기록한다. 열대 바닷속에 숨어있는 해양 식물질을 발굴하는 것도 센터의 역할 중 하나다. 실제로 해면에서 새로운 항암 물질을 추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죽 사람들에게 잘피밭은 자연이 준 식량 창고. 잘피밭에 수시로 그물을 친다. 수심이 얕아 그물을 쉽게 칠 수 있다. 그물을 치자마자 싱싱한 물고기들이 걸렸다.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이 먹을 물고기를 잘피밭에서 얻는다. 물고기들을 잡을 때면 여럿이 힘을 합친다. 열대 잘피밭은 축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곳이자 놀이터다. 한없이 천진난만하다가도 때론 진지하게. 아이들은 잘피밭의 일원으로 사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전리품을 뽐내기 바쁘다. 이 정도 양의 물고기면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잘피밭이라 하면은 깊이가 깊지 않고 바닥이 주로 이렇게 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도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 외노섬 일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모습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그마한 아기들 데리고 들어가서
어른들은 채집 활동을 하고 애들은 그 주변에서 뛰어노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잡은 물고기들, 적당한 크기 물고기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주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흔히 어린아이들도 거기서 수렵과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피밭은 쭉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투망의 달인 칸소우 씨는 15 식구의 가장이다. 어깨가 무거울 법도 하지만 다행히 잘피밭이 있어 식량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잘피밭이 키운 멸치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부는 잘피밭에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 잘피밭의 특성에 따라 지역마다 독특한 물고기 잡이 방식이 생겼다. 거문도의 대나무 작살잡이도 그 가운데 하나다. 30년 전만 해도 거문도 잘피밭에서는 보통 이 대나무 작살 하나로 물고기를 손쉽게 잡았다. 옛날에 그 진질밭에 가오리가 납작하게 격자에 큰 놈이 들어눕거든. 놀짱한 놈이. 그럴 때는 이 창을 가지고 사정시 콕 찔러 놓으면 가오리가 창이 진질밭에 뻘썩에 어느 정도 꼽혀가고 가오리가 벨벨 창을 타고 휘어다녀. 뺄뺄 돌고. 그러면 나중 가오리가 힘이 쏙 빠지면 창 위에 찜 올라와서 할랑할랑하게 디비져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작대기 창만 열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로 질질 굽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오를 잡아먹고 도다리 같은 거, 강어 같은 것도 그래서 잡아먹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만든 작살을 손자가 들고 나섰다. 뻘 지역인 등량만과는 달리 거문도는 물속 시야가 좋아 작살잡이 문화가 발달했다. 젊은 어부가 잘피밭 바닥 쪽으로 방향을 튼다. 그것이 물고기들의 은신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하다. 젊은 어부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는 않는다. 그도 거대한 잘피밭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잘피밭이 키우는 소형 어종들은 아직 잘피밭에서 더 자라야 할 시기다. 물에 떠서 생활하는 일곱동갈 망두, 등 지느러미에 독을 숨긴 미역치. 이 모든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가 잘피밭에 있다. 애기 거머리말이 사는 거제도. 이곳은 잘피밭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문화를 낳았다. 이 구멍은 애기 거머리말 아래서 사는 누군가의 집인데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의 주인을 잡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개발했다. 해라구만.
백구와 신랑이 중인 김금녀 최문수 부부. 야야 나 문다. 아이고. 좋다. 노 부부는 왜 개의 꼬리털을 잘랐을까? 재밌게. 개의 꼬리털을 가는 막대에 묶어 부처럼 생긴 도구를 만든다. 이염수 털도 되고 아무 깨나 되는데 개털이 좋다 그래. 개털이 물에 젖어도 빳빳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된장을 푸는데 도대체 어떤 녀석을 잡을 것인지 사뭇 궁금하다. 개털국과 된장을 가지고 잘피밭에 당도한 김금녀 씨. 애기 거머리말 아래에 있는 구멍 속에 그 녀석의 집이 숨어 있다. 먼저 미끼인 된장을 푼 물로 유인하는데 많이 묻고 많이 올라오기. 드디어 개털부 차례. 구멍 속을 살살 건드리자 드디어 주인공이 올라온다. 바로 쏙이다. 이 쏙잡이는 거제도 애기 잘피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 방법이다. 이번에는 잡은 쏙을 이용해 또 다른 쏙을 잡는다. 구멍에 들어온 미끼 쏙을 침입자라고 착각해 집주인 쏙이 물어뜯는. 요 올라지요. 요 밀고 올라온다. 바로 그 순간 들어올린다. 아이고 인 알가졌다. 거제도 쏙잡이에는 잘피밭 사람들의 해악이 묻어난다. 충남 태안에 남아있는 독살 한 곳. 독살은 연안에 돌담을 쌓은 후 밀물 때 돌담 안으로 들어왔다가 갇힌 물고기를 잡는 오래된 물고기 잡이법이다. 의학리 사람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 독살에서 쪽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다. 돌담을 따라 물고기를 몬 후 떠내기만 하면 되는 독살 안의 쪽대잡이. 독살 안에 든 물고기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다. 독살의 쪽대잡이가 수월한 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 잡히가 없는 데는 고기들이 별로 자기가 보금자리가 없으니까 별로 안 들어오는데 잡히가 있음으로써 보금자리도 되고 또 놀이터도 되고 해가지고 고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독살의 돌담 옆으로 바로 잘피들이 보인다. 무성하게 자란 잘피들. 잘피밭에는 조피볼락과 볼락, 쥐노래미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잘피밭에 물고기들이 넘치는 것은 이곳 주민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한동안은 기름 피해를 해가지고
이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잡피라 또다시 이게 살아나야 이 의향리라는 곳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걸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기름 유출 사고 후 최근까지도 몸살을 앓았던 해양 생태계를 생명의 텃밭으로 복원시킨 것은 바로 잘피였다. 바다의 풍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풍요로운 바다의 전제 조건인 공존의 노력이 있어야만 잘피와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도 가능하다. 찬바람이 부는 한 겨울철. 이때 등량만을 가득 메우는 것은 김발들이다.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김 수확철을 맞아 김 양식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언뜻 보기에는 다른 지역의 김 양식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믿었네? 네. 벌써 들어왔어? 네, 들어왔고 그대 나만 따라가야 돼. 출하를 앞두고 잘 자란 김들. 그런데 바로 그 밑에는 잘피가 함께 자라고 있다. 다른 김 양식장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김 양식장에서 잘피가 함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잡태를 제거하기 위한 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염산, 황산과 같은 산을 뿌렸다면 잘피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어민들은 김과 잘피의 공존을 택했다. 잘피와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등량만. 장흥군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산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김양식 어장에서 파래 등의 잡태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기산과 무기산 등의 산을 이렇게 장기간 사용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산 성분이 이렇게 바다 환경을 해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국 품질 좋은 김을 생산하는 데만 치우쳐 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산성분에 의한 바다 환경이 파괴됐다는 것이 이제 지상에 보도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규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장흥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산을 쓰지 않는 일종의 무농약 김 재배를 시작한 지 4년째. 생각보다 빨리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잘피밭이 살아나면서 어획량과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이제 산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잘피 군락지가 더 넓게 형성이 되고 또 새로운 잘피밭이 생겨나는 등의 그 자연 환경이 살아나고 또 어획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등량만 장흥 해역이 낙지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낙지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무상김을 선포하기 이전에는 하루에 200마리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요즘 들어서는 700 내지 800마리 정도로 그 어획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어가당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 많게는 2억 원 이상까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산을 쓰지 않는 김의 생산량은 지난해 4,300만 소. 수확이 끝난 김발에는 잘피가 많이 붙어 있다. 김을 딸 때는 물론이고 다 딴 후에도 잘피 때문에 진절이 나게 손이 많이 간다. 김발 박은 사람들은 이 질질이 이렇게 고약스러워. 잘피와의 동거, 어민들은 그 불편을 기꺼이 감내한다. 이 바다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잘피이기 때문이다. 잘피는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채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잘피 그 자체의 역할이 사용되는 역할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피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피를 깨끗하게 또 왕성하게 보존하는 것은 그 해양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런 해양 환경의 유지가 다시 인류의 삶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잘피밭이나 이런 공간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잘피가 왕성하게 자라는 바다가 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계 3대 연안 생태계 중 하나로서 수많은 생명들을 품에 안고 키워낸 잘피밭. 객가 사람들도 이 잘피밭이 있어 질퍽하지만 넉넉하게 삶을 이어올 수 있었다. 푸른 바다의 심장, 잘피는 이제 인간과의 아름다운 공존을 꿈꾼다. 바다의 숲 잘피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